안녕하세요. 세종시 공동교육 2 그리고 나다움 공동교육 과정 공통으로 진행하는 안녕 자바스크립트 1차 시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목차부터 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 진행하는 수업에서 앞으로 진행할 모든 수업에는 항상 무료 교육용 동영상이 같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교육용 동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에 항상 무료로 공개 처리해서 게시될 예정이고요. 이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해둘 테니까 수강생 여러분들이나 혹은 수강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언제든지 찾아와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이제 첫 시간이니까 많은 내용을 진행하진 않을 거고 간단하게 이제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무엇인가, 또 이제 www랑 웹 브라우저 관련해서 이야기 조금 간략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할 일 관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저희가 주로 강의에서 사용하게 될 편집기 한번 만나보시고, 다음에 변수 관해서 한번 살짝 이야기하는 걸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 간단 소개는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고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특별히 이 이력에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럼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프로그래밍 하시면은 뭔가 만드는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만드는 사람인지, 뭐 어떤 걸 어떻게 만드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딱 구체화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좌측 보시면은 특정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특정 문제라고만 정의하기에는 조금 범주가 너무 좁고, 이제 내가 어떤 만들어야 될 무언가라고 이제 넓게 잡으시면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걸 어떻게 만들지? 근데 분명히 컴퓨터로 만들 수 있어. 컴퓨터로 명령을 주면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만약에 일상생활 기준이라면은 컴퓨터랑 관계없이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뭔가 문제나 해야 할 일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으로 들어가는데, 이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또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될까? 그 주로 how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언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를 확인했어요. 문제를 해결할 거고, 그러면 그 문제에 적합한 언어를 찾아야겠죠. 뭐 상대방한테 뭐 어떤 나라 언어로 전달을 할 거다. 그랬을 때 보통 여러분들 언어를 선택하잖아요. 뭐 상대가 영국이나 미국 같은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 사람들이라면은 영어를 선택할 거고, 또 대한민국처럼 이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한국어를 설정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의사소통을 진행할 언어를 선택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되어서 이제 명령어 집합체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 명령어 집합체를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여기 지금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소통 언어, 알고리즘, 그리고 여기선 개발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문제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개발 도구는 소통 언어랑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결과물은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이 일련의 깔때기 과정, 이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깔때기 같은 과정을 얘기하는 걸 프로그래밍이라고 칭하고요. 프로그램은 결과물,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 파워포인트라든가 아니면 뭐 게임, 뭐 일반 응용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 뭐 여러 가지 다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결과물에 해당되고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기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객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선생님을 얘기할 수 있고 혹은 여러분을 얘기할 수 있고 이제 너, 나, 우리 뭐 그런 너무 간단하게 설명했나?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딱 어떠한 특정 대상을 지칭할 수 있는 고유한 무언가를 객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좀 정의가 너무 모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웹 브라우저라는 건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구글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같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웹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에는 인터프리터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인터프리터는 사람 말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통역을 해주는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통역을 해줘요. 한마디로 브라우저에 있는 자체 통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터프리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만 깔려 있다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해요. 이 자바스크립트에 관한 내용은 이제 1994년 모자이크 넷스케이프 웹 브라우저가 모자이크 넷스케이프 웹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월드와이드 웹 이후에 나온 웹 브라우저예요. 그래서 이 월드와이드 웹도 조금 처음에 www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월드와이드 웹이 만들어졌으니까 물론 시간차는 조금 존재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94년에 모자이크 넷스케이프 웹 브라우저가 이제 좀 버전업이 되면서 나오고 그 뒤에 아마 넷스케이프라고 웹 브라우저가 탄생을 했을 겁니다. 뭐 그때 아무튼 그때 이후로 이제 안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 브랜던 아이크라는 분을 영입을 했어요. 1995년에. 그리고 이분이 5월 달에 딱 10일에 열흘에 걸쳐서 자바스크립트를 설계하였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이 프로그래머분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모질라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이분이 브랜던 아이크라는 유명한 프로그래머 분이시고요. 이제 당시에 이제 웹 플랫폼을 장악하려고 했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해가지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커지니까 여기 넷스케이프 만들던 그 모질라 재단에서는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당시에 1994년에 자바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바가 상당히 유명했었어요. 유명세를 탔었어요.
그래서 그 자바를 만든 선 오라클사와 이제 협업을 맺었거든요. 그 뒤에 자바스크립트라는 상표권 사용을 허락을 받아서 라이브 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로 4개월 만에 변경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건 하나의 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실한지는 뭐 자바 실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만 알겠죠. 근데 사실 이제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는 이게 C에서 어느 정도 파생됐다는 점만 제외하면은 거의 이제 연결점이 없거든요. 단지 그냥 그 자바의 유명세를 좀 얻고 싶어가지고 자바스크립트를 썼는데 이게 같은 언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같은 언어는 아닙니다. 절대. 일단 이 이후에 이제 자바 스크립트가 나왔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 자바스크립트를 적극 채용하고 대신 이제 자기들만의 문법을 또 끼워 넣어서 자바스크립트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곧 브라우저 점유율 전쟁으로 시작되었죠. 브라우저 전쟁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 그렇게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인터넷 점유율 가지고 싸우는 걸 얘기해요. 2007년도까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제 시장을 장악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구글 크롬이 장악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2021년도 기준으로는 파이어폭스가 그 선정 기업 1위로 아니다 선정 웹 브라우저 1위로 아마 등극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구글 크롬이 10위, 엣지가 13위 정도로 밀려났던 걸로 생각이 아니라 기억해요. 아무튼 뭐 브라우저 전쟁에 관해서는 인터넷 같은데 찾아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전쟁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에요, 진짜. 그냥 점유율 가지고 서로 싸운 거예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 있는 이 도형은 살짝 설명이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단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어떠한 인터프리터 안에서 그리고 어떤 플랫폼 안에서 동작을 하기 쉽게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컴파일 언어랑 다르게 그 속도 자체는 빨라요. 물론 이제 인터프리터라는 그 통역기 앞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읽거든요. 그러니까 컴파일러는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바이트 코드로 번역을 해요. 싹 다 번역을 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속도는 빠른데 용량이 클수록 무거워지고 느려져요. 인터프리터는 한 줄 한 줄 그냥 상대가 말을 하면은 거의 동식 통역을 하듯이 한 줄 그대로 번역을 해서 기계어로 번역을 해서 그대로 넘겨주고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죠. 이제 스크립트 언어고 웹 브라우저에 인터프리터 내장됐고 인터프리터 안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인터프리터가 한 줄씩 기계어로 번역을 하면서 실행을 하니까 이게 동작 자체는 심플하죠. 그 도형에서는 이제 웹 브라우저가 모든 걸 감싸고 안에 인터프리터가 있고 안에 자바스크립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념이 조금 그 웹 브라우저 안에 인터프리터가 내장되어 있고 이 안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이렇게 도형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왠지 자바스크립트가 핵심 기반 명령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웹 브라우저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돌아가는 언어일 뿐이에요. 자, 이제 인터프리터 얘기를 다시 계속하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점은 이게 한 줄 한 줄씩 읽다 보니까 수정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컴파일러 자체도 자기 자신이 설계를 해가지고 그 하나하나 모든 부분을 다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방대해지고 비대해지면은 막 수정하기도 힘들고 한 번에 싹 다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을 해야 되니까 느려요. 근데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실행 파트만 컴파일러를 생성할 수 있고 또 이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면 그때그때 읽어서 바로 해석을 해주니까 수정도 편하고 설계도 용이한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감안하셔야 될 거는 한 줄 단위로 읽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글을 한 줄 썼어요. 그러면 그걸 거의 동시 통역하듯이 그대로 읽어요. 프로그램이 읽는 속도는 원래 컴파일러보다는 느리다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안에 조금 취약해요. 어차피 이게 기계어로 다 번역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도 있거든요. 평문으로. 그래서 보안에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은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기 쉽다는 뭐 그런 이점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걸로 보안 처리를 하기에는 좀 힘들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www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혹시 뭐 지치진 않으셨죠? 아직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월드 와이드 웹 www w3 이렇게 돼 있죠. 1989년 3월에 팀 버너스리라는 저기 왼쪽에 계신 멋진 아저씨 분한테서 탄생했습니다. 이제 www라는 것은 이제 당시 프로젝트에는 웹 브라우저도 같이 내장되어 있긴 한데 뭐 그거 따로 두고 www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거미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거미줄 같은 경우에는 막 얽히면 얽히고 막 손에 여러 군데 달라붙죠. 근데 손에 달라붙기 전에 그 육각형 모양이었나? 아마 이제 있을 거예요. 거미줄 보시면 되게 촘촘하게 여러 군데 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만약에 곤충들이 그곳을 지나가려 하면은 촘촘한 망 때문에 걸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터넷망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서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의 거대한 망을 이루는 거를 이제 월드 와이드 웹 WWW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현재 들어가는 인터넷 서비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대한 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웹 브라우저가 있어도 뭔가 서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 다중 접속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발생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HTTP 프로토콜 통신 규약이라고 하죠. 통신을 할 때 서로 어떠한 규약 조건을 맺고 이렇게 통신을 하겠다라는 서로 조건을 내걸고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HTML 이거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이제 문서 기술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랑 조금 다른 마크업 언어라고 해서 이게 비선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는 선형적인 구조를 지니잖아요. 근데 하이퍼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형 구조를 굳이 유지하지 않아도 이제 문서로 사용자가 그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선형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면은 이제 그런 하이퍼텍스트를 사용하는 마크업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마크업 언어는 제가 얘기했듯이 문서 기술 방식에 대한 언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이제 프로그램으로 뭔가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을 배우실 때는 그렇게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어렵지는 않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웹 브라우저에 대해서 조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웹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에 보이면 여러 가지 웹 브라우저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엣지랑 크롬이랑 파이어폭스, 오페라 정도는 기억하는데 삼성 인터넷인가? 모바일 웹 브라우저도 조금 있는 것 같네요. 다 기억은 못 하겠어요. 삼성까지는 기억할 것 같은데 오페라까지는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이 오페라까지는 써봐서. 자, 아무튼 이 웹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쌍방향 통신용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단방향으로 하면은 내가 저쪽 상대방한테 통신만 하고 그대로 끝나는 건데, 쌍방향이면은 양쪽 서로 통신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웹 서버에서 작동을 하고요. 뭐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버가 없으면 그 페이지에 서버가 없다 그러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서버에서 내가 이 부분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주소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정보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웹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 널린 이제 컨텐츠를 검색하거나 열람하는 데 적용하는데, 이제 월드와이드 웹에서 나온 여러 가지 망들, 그리고 거기서 서비스하는 각종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들, 그런 것들을 검색하거나 열람하는 데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웹 브라우저죠. 웹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점차 확산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 웹 브라우저만으로도 OS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크롬 OS라고 하는데 선생님 아직 써보진 못했어요. 나중에 한번 써보게 되면은 그 감상을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가 점차 이제 컨텐츠 검색용이나 열람용의 범주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2010년도쯤부터는 제가 알기로 웹 브라우저에서 동영상 컨텐츠 다운받을 수 있고, 뭐 보안 VPN 같은 것들을 동작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추가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거를 보고 생각보다 대단하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 편집할 때 자주 이용하긴 하죠. 소스를 다운받거나 할 때. 특히 외국 소스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이제 출처 남기는 건 잊지 맙시다. 자,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인터프리터를 기본 탑재했다는 사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코드 확인해 보는 거, 그냥 간단하게 F12 눌러서 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만 간략하게 얘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 편집기 설치해 보기 나와 있는데, 이 텍스트 편집기가 설치되지 않는 분은 코드 샌드박스라는 프로그램, 웹 이제 개발 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거쳐서 다음 시간에는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한번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해볼 건데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인베디드 하면 이제 아두이노라는 아주 간단한 키트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건 오프라인 시간에 준비를 할 거예요. 인베디드 키트, 그리고 게임.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물론 이제 고등학생이신 분들도 있고 중학생이어도 고학년이니까 게임을 많이 투자하지는 못할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게임을 직접 만든다면은 부모님들도 이해하지 않으실까요? 아닌가? 제가 이제 거의 한 20년 전쯤에는 게임을 만들긴 했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중학교 수업 시간에 C 언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프로젝트로 게임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근데 되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만드는 거 포기하고 그냥 구조체 이용해서 자체 DB에다가 뭐 불러오는 걸로 했었죠. 근데 실제 게임 만든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힘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그거 말고도 또 이제
자바스크립트로는 그림도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요. 쉬는 시간처럼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코드 확인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F12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크롬 역시 동일하고 파이어폭스라든지 다른 거는 아마 버튼이 다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도를 해보죠. 선생님이 지금 OBS 스튜디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화면이 어지러울 거예요. 여기가 아니지. 선생님이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지금 검색을 잠깐 했었는데 넘어가서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개발자 도구를 여시겠습니까? 제가 F12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개발자 도구를 여시겠습니까? 뜨죠? 그럼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열기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요소가 딱 떠요. 여기 이제 처음 시작하면 이렇게 뜨고 다음에 HTML 부분 그리고 헤더 뭐 UTF-8이라든지 뭐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쓰였고 링크가 어떻게 돼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복잡하니까 접어둡시다. 보디 부분은 주요 구성 페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스타일은 이렇게 적용이 되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네요. 스크립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구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웹의 동적인 부분을 구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얼럿 미안해요. 예전에 썼던 건데 이상한 오더가 떴네. 나중에 지울게요. 하면은 헬로우 뜨죠. 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목차 부분에 있었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설치를 해볼 건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 텍스트 편집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OS, 다양한 OS를 크로스 플랫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실행할 때는 조금 무거워요. 근데 확장 기능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뭐 여기서 C랑 C++ 관련해서 코드를 할 수 있고 코드를 실행시킬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대로 이제 코딩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언어를 쓸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문서 편집기인데 그 문서 편집기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개발 도구화되고 있다는 거죠. 통합 개발 환경 수준의 개발 도구가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게 텍스트 편집기이기 때문에 가볍다는 장점이 또 있죠. 그래서 여기 링크가 이렇게 있고요. 링크 타 보시면은 자, 이런 페이지가 뜰 겁니다. 편의상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윈도우즈용 다운로드하고 안정적인 빌드라고 써 있어요. 딱 내려보시면은 뭐 64비트용 프로그램 있죠? 이걸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리눅스다 혹은 맥 OS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푸른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요. 여기는 안정화 버전이 아니라 최신 버전이에요. 이거 하다가 버그 나도 선생님 몰라요, 진짜. 기타 여기 없다. 그럼 기타 다운로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동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코드 샌드박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건 온라인에서 동작하는 개발 환경이에요. 뭐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뭐 리액트 자바스크립트에서 파생되는 리액트 라이브러리, 뭐 뷰, 뭐 앵글러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죠. 접속 후에 이제 바닐라 환경, 이게 네이티브 자바스크립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을 이제 맞추시면은 바로 설정이 완료되고 코드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니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코드 연습할 때는 이 코드 샌드박스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오프라인 수업할 때 어떤 환경을 이용할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번역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시작하시면 바로 샌드박스 만들기 무료 있죠?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시작하시면은 그대로 좀 조금 느리죠? 잠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쪽 보시면은 바닐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닐라 클릭하시면은 선생님 컴퓨터가 조금 느리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로 나오죠, 이렇게. 자, 여기서 번역을 잠깐 풀어주시고요. 코드까지 번역이 돼버리네. 여러분 코드 환경에 맞게 잠깐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셨으면은 개발 준비가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럼 다음 변수 개념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변수라는 거는 이제 값을 담기 위한 공간이에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공간 형태이고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료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를 내가 값을 담아야 되는데 값을 담기 위해 적절한 그릇이나 뭐 양동이나 뭐 통이 필요하겠죠. 값은 이제 아직 정형화된 값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값이 뭐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했다. 근데 이 값이 예를 들어 숫자다. 그럼 숫자에 맞는 그릇을 준비해야겠죠. 그렇게 합쳐지면은 변수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는 컴퓨터의 메모리 공간을 임의로 할당을 해요. 그리고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 값 형태에 맞게 형식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형식을 먼저 그릇을 먼저 작성한 다음에 이름 입력하고 그릇의 이름을 맞춰줘야겠죠. 그 다음에 값을 딱 넣는 그에 맞는 값을 넣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값 형태에 맞게 그릇이 설정이 돼요. 알아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그릇보다 크거나 맞지 않는 값을 대입하면은 오류가 발생하겠죠. 서로 맞는 그릇이 아니니까 값을 넣어도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 잘 안 들어간다거나 혹은 너무 넘치거나 그러한 문제들이 있겠죠. 이제 변수를 이제 간단하게 여기 썼는데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형식 정의, 그러니까 그릇의 정의를 임의로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고 다 임의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장점은 내가 명시적으로 뭔가 형태 그릇의 형태를 정의할 필요가 없어서 편하긴 한데 단점이라면은 이
그런 타입 그릇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게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알기 정말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한번 여기 나온 대로 코딩을 한번 해봅시다. 코드 샌드박스에 들어가 주세요. 여기 있죠? 변수를 하나 설정할게요. 2015년에 나온 ES6 문법 이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var 하면 var는 이제 그릇의 형태를 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릇의 형태라는 var 정하고 그릇의 이름을 정해야겠죠? greeting words 인사말 뭐 인사말로 간단하게 hello 정의를 해봅시다. 자, 이 greeting words는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리고 마침 여기 지금 화면에 띄울 수 있는 이제 명령어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럼 얘를 잠깐 지워버리고 그럼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greeting words 딱 해주시면은 보세요. 화면에 hello가 써져 있죠. Hello everyone. 쌤 지금 영어 철자가 이게 저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영어를 까먹어가지고. 자, 아무튼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됐는데 변수에서 제가 이 변수 greeting word라는 그릇을 만들었고 거기다 값으로 hello everyone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띄워달라고 했더니만 진짜 화면에 띄워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변수는 이렇게 뭔가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화면에 띄우거나 그런 다양한 일을 할 때 쓰이기 때문에 대부분 프로그래밍에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는데 뭐 수업 전후로 여러분들이 복습하거나 예습할 수 있는 영상을 이제 비정기적으로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은 이거 한번 보시고 혹은 이제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뭐 만약에 질문할 것이 있으면은 유튜브 댓글에 질문을 남기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